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구역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기 지금 저희 청소년보호구역 여러분 찾아왔는데요. 바로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내가 진짜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일종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가이드 영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만 콕콕 집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집중! 학생이면, 내가 학생인데 학교폭력 당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바로 답변 드립니다. 아직 학생이시면은 무조건 보호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셔야 돼요. 이거 엄마한테 말하기 창피한데, 아빠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시고 보호자분에게 무조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구들에게도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증거 확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연예계 설명을 드릴게요. 학폭위에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도 둘째도 증거 확보다. 무조건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증거가 학교폭력 이 심의에 있어서 시작이자 끝입니다. 왜냐? 이전 절차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폭위도 법적 절차예요. 수사기관,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편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내가 신고당할 수도 있어요. 학교폭력은 누구도 신고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학교폭력에서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들 확보하는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캡처본, 카카오톡 메시지,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쓰는 페이스북 메시지, 그리고 문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들은 캡처가 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박제가 되는 거예요.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많이들 이제 나오는 증거가 뭐냐면 진술서, 친구라든지 목격자 진술서예요. 나중에 학폭위에 가면 그것들을 증거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 진술서는 굉장히 높은 신뢰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반은 맞고 반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맞습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다가 학폭위로 막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가해 학생을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해요. 이랬을 때 수사기관과 수사기관 아닌 학교의 차이가 뭐냐? 수사기관은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학생이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기 잘못을 부인한다 라고 하면 휴대폰을 압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강제성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법적 절차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님 저 안 했는데요? 라고 부인을 하면, 그러면 가해 학생이 휴대폰을 강제로 뺏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사기관이 아닌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학폭위에 신고를 하시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해 학생을 불러서 진술을 받고요. 이러한 이 조사 절차를 통해서 이 학폭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사실이 어떤지를 충분히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맞지만 학교에서는 다 이런 사실관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학폭위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위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행정심판,
소송하면서 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더 이제 높은 징계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이론적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소송 절차가 있는데요.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대단히 낮기 때문에 학교폭력 초반에 심의를 하는 절차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부분 강조를 드리고요. 가해자를 퇴학시키고 싶어요? 강제전학시키고 싶어요? 굉장히 많이들 묻습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심리적, 외관상 드러나는 신체적인 어떤 피해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 내면의 심리적인 상처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해 학생을 좀 굉장히 중한 조치를 받게 하고 싶다는 것은 피해 학생으로서 당연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학교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퇴학을 시키고 강제전학을 보내면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폭위 심의를 할 때 강제전학과 퇴학은 상당히 조심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학폭위 심의를 열려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증거를 보고하는데 보통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보복 협박 금지, 3호 이 교내 봉사, 4회 사회 봉사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요. 1, 2, 3호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제전학이라는 퇴학은 정말 중한 처분입니다. 강제전학과 퇴학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중학생은 또 아예 퇴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무를 교육해놓으라고 해놓고 퇴학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래서 고등학생만 퇴학이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피해 학생 입장에서 난 너무 억울하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강제전학도 안 되고 퇴학도 안 된다고 하면 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학생을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학폭위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조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을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하나만으로 난 무조건 이걸로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보내야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나중에 실망하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피해 학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 이런 학교폭력 이런 피해 당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학폭위를 심의하는 가장 큰 이유, 학교폭력 예방법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가해 학생 선도와 피해 학생 보호예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법이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해 학생을 처벌하고 저 가해 학생을 다시는 이 사회에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배제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가해 학생을 선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그럴 것이라면 가해 학생을 선도해서 우리 사회에 좋은 어떤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 심의에서 피해 학생 입장에서 막 감정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긴 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피해 학생 입장에서 너무 무서운 게 있어요. 가해 학생 신고했다고 오히려 보복하면 어떻게 해요? 나 그거 무서워서 오히려 신고 안 할게요. 안 됩니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피해 학생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는 무엇이냐? 공적인 기관에 신고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강제전학도 안 되고 퇴학도 안 된다면서요. 근데 무슨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그렇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저 학생이 가해 학생이고 내가 피해 학생이라는 공적인 문서가 나오면 그러면 그 학생이 다시 나를 작은 걸로라도 괴롭히거나 때렸을 때 보복행위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중한 처분이 나옵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려면 정말 이제 길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편에 상세히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요약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하라. 두 번째 반드시 공적 기관에 신고를 해라. 그럼 세 번째 어디다 신고를 하면 좋으냐? 학폭, 경찰, 민사소송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요약을 좀 해드려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1탄으로 학폭의 절차에 대해서 피해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말씀드려 봤는데요. 앞으로는 형사 절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나눠서 또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 보호구역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